그냥 사과하세요 정청래의 함사디. 그 속에 담긴 승자의 품격과 정치적 통찰? 8월 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뜨거운 현장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핵심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미화 의원의 ETF 발언 한 줄의 글이 불러온 정치적 지진. 며칠 전 온라인에 단 한 줄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최고위원 후보인 서미화 의원이 SNS에 올린 주장이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는 정청래 후보가 입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정청래에게 있다. 자, 이 한 줄 때문에 지금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 오류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ETF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처리한 행정적 사항입니다. 즉, 정청래 후보가 통과시켰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서미화 의원은 마치 사실인 양 이 주장을 퍼뜨렸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원을 꿈꾸는 분이 입법과 시행령도 구분 못하나? 몰랐다면 자질 문제, 알면서도 올렸다면 허위사찰 유포다. 정치적 기본 상식조차 의심받는 이 상황. 더 큰 문제는 이 발언의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종반전, 여론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 지금은 전당대회의 막바지입니다. 여론조사 지표가 미세하게 갈리는 바로 그 시점에 마치 계산된 듯 이 글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지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청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게 도가 지나치다. 이제는 시행령까지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서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의 반응, 분노 대신 여유, 그리고 그 한마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자가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청래 후보에게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그것도 미소를 띠며 말이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진짜 여유다. 쫓기는 사람은 발끈하지만 앞서가는 사람은 웃는다. 그러나 정 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사과하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말했네요.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팩트 체크를 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극히 중요. 그냥 사과하세요가 가지는 정치적 무게. 이 한마디 그냥 사과하세요는 단순히 호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학의 정점에 서 있는 초강력 메시지입니다. 첫째,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배려입니다. 몰아붙이기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출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실수일 수 있으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이 프레임은 정 후보가 당내 통합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할 말은 다 하는 단호함입니다. 팩트체크하고 얘기해라. 이는 부드럽지만 뼈 있는 충고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절묘한 균형감이 돋보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차피 8월 17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무 선을 넘는 발언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당대표의 언어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후보자의 시선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 당의 미래와 통합까지 내다보는 리더의 시야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비되는 두 프레임, 허위사실 대 통합의 비전. 한쪽에서는 허위사실로 상대를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받은 본인이 오히려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 여러분께도 선명하게 보이시죠? 지지자들이 건강 유의하세요라며 응원 댓글을 쏟아내는 이유, 그리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흔들리고 누가 중심을 잡는지, 누가 감정에 휘말리고 누가 이성과 여유로 대응하는지, 수치로 증명되는 상승세, 여론조사 분석,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 전국, 지난주, 정청래 36.0%, 격차 8.9%, 이번 주, 정청래 28.4%, 격차 11.2%, 한 주 만에 지지율이 3판세 가까이 상승했고, 격차는 11%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종반전으로 갈수록 상승 곡선이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통합 지표, 실제 국민 여론조사 반영 구조, vs 김민석 39.8%. 드디어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표에서 정 후보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전까지는 지지층에서는 밀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호남 지역만 떼어볼까요? vs 정청래 38.6스 격차 3.5바, 오차 범위 내. 호남은 김민석 후보의 최대 텃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 개표 결과와의 괴리,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득표율. 지난 충청권 경선을 기억하시나요?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는 사실상 반반이었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보다 4판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패턴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제 득표율은 조사치보다 5, 7배, 10배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두 번 연속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입니다. 주말 경선 지역,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의 압도적 우위. 이번 주말 경선 일정을 보겠습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 일요일, 강원, 대구, 경북. 바로 이 지역들이 현재 정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인천, 경기, 정청래 39.4% 김민석, 격차자 15%. 대구, 경북, 정청래 38.7% vs 김민석 11.8%, 격차 17%.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주말 동안 이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대 판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광주에서 터져나온 진심, 수치만이 아닙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조합에서 정청래 후보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택시 기사님의 말입니다. 시원하구만. 겁나 조사. 꾸며낸 대사가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튀어나온 생생한 민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리당원 100여 명이 단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린 뼛속까지 친명이다.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 후보를 이재명 대표와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광주 권리당원들은 오히려 친명을 내세우며 정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일부 매체의 초기 제목에는 뼛속까지 친명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제목에서 해당 표현이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6글자가 상당히 불편했나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연설 회장은 인산이네. 그가 말한 승리의 확신.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연설 회장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고 자리가 부족해 무대 뒤쪽까지 청중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정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의 의지를 보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살인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새벽 2시에 자서 5시 20분에 일어났습니다. 잠은 겨우 3시간 자고 아침 6시부터 전주 남부시장, 도깨비시장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토론이 있는 줄 알고 넥타이를 3개나 챙겨왔지만 보좌관이 오늘은 그런 일정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상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지자 분들의 에너지가 피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정은 잘 모릅니다. 오늘에 충실할 뿐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단호한 대응, 신천지 의혹과 당대표의 무게. 그러나 이렇게 여유로운 그도 한 가지 문제 앞에서는 단호해집니다. 바로 신천지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직권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제기했으면 책임을 다해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혹은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이 됩니다. 정 후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김민석 후보를 위해서라도 이 의혹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면 성실히 임해주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는 것도 조속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의혹 제기를 한 저 자신도 윤리심판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조사 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성입니다. 내 편은 감싸고 내 편만 조사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받고 너도 받는다는 원칙이 명확히 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셀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 후보도 윤리감찰단에 자신을 조사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보다 더 깔끔한 원칙이 있을까요? 송영길 후보의 좋은 게 좋은 거, 발언에 대한 일침. 앞서 TV토론에서 송영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거죠. 잘해보자는 취지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 후보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위험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전대 이후의 보복이 아닙니다.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당대표는 때로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당대표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그냥 웃으면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하지만 당을 지키려면 불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얼굴, 그러나 하나의 기준, 당이 먼저다. 허위사실 앞에서는 여유로 답하고 당의 위기 앞에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정청래 후보. 오늘 보신 이 두 가지 모습은 사실 하나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이 먼저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이번 주말 경선에서 또 한 번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판세를 결정짓다. 토요일 제주 인천, 일요일 강원 대구 경북. 아까 보신 여론조사에서 인천 경기는 15판, 대구 경북은 17판의 차이로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 개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될지 아니면 또 한 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은 이번 주말 경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